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저번 주, 그러니까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로 내렸죠. 기존에 0.75%로 내린 것도 굉장히 큰 폭이었는데 한 번 더 내렸어요. 6월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은 대출금리 체크해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대출금리가 엄청 내려왔고요. 뒤이어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 소식도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풀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정말 너무 많이 풀렸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돈 가격이 싼지, 그리고 그게 투자에 주는 의미가 뭔지, 마지막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는 기사에도 많이 소개됐고, 실제로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 같이 현금이 계좌나 카드로 들어와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돈이 실제 풀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거시 예측이나 거시경제 변수들은 투자에 거의 참고를 안 하는데 시장의 위치 판단이나 투자 수단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금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기준 잡으려면 금리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결국 안전자산의 수익률이고 이를 비교하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각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대략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금리를 숫자로 보자면요. 역사상 최초로 0.5%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왔어요. 제가 주위에 조금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기업 다니고 신용 상태가 우량한 직장인 기준으로 주거래은행에서 우대요건을 어느 정도 만족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가 거의 1.7% 정도? 1% 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카카오뱅크 마통이나 신용대출 금리도 2%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쉽게 말해서 금리 2% 잡고 1억을 빌리면 1년 이자가 200만 원이고요. 하루에 5,480원 꼴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조금 안 마시면 이자가 해결되는 가격까지 1억에 돈값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당연히 내리겠죠. 은행이 못 돼서 예적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은행이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네이버 댓글이나 각종 커뮤니티 글 보면 이런 당연한 것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투자에 적합한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은행들이 지금 기사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적금 금리를 바로 내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1금융권 예금금리거든요. 1년에 1%가 안 되고요. 신규 거래에 급여계좌 연결하고 신용카드 실적까지 채워야지 겨우 뭐 1.2%, 1.3% 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야 1억 예금하면 1년에 세전 120만 원 정도 줍니다. 하루에 3,280원 정도 주는 거예요. 돈 가격이 너무 낮아졌어요. 당연히 각종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우잖아요. 실제로 돈이 본격적으로 풀린 08년 이후 각종 실물 자산의 가격이 전부 폭등했습니다. 지금도 폭등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하나도 안 올랐다,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에서 2013년 정도, 그러니까 차화정 시대까지 대형 제조업이 돌아가면서 끌고 갔던 시기랑 그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기를 보면 시총 상위권 회사들이 제조업, 보험, 금융업 중심에서 바이오, 플랫폼, 게임, 화장품, 2차전지 같은 분야로 많이 다양화되기도 했고 교체도 됐고요. 그 과정에서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던 시장이었어요. 제조업 회사들이 워낙 덩치가 크고 연결된 1, 2, 3차 협력업체들까지 보면 시총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가라앉으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내려서 그렇지 경쟁력 있는 회사의 성장 자체가 막히고 평가받지 못하는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2000 그대로라고 기업들 가치가 묶였다고 보면 안 되고 가치가 높은 기업분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교체가 됐다고 봐야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5배가 올랐고요. 지수만 그대로지 경쟁력 있는 주식 가격은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쪽으로 돈의 흐름이 많이 가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쪽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싼 값의 돈이 증시로 흐르고 있죠.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라는 기사 쉽게 보셨죠? 뭐 M1이나 M2 같은 어려운 말 안 써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1월 2일자 고객 예탁금이 30조가 안 됐는데 지금 48조 가까이 돼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단기로 그냥 쌓아놓는 자금인 MMF, CMA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330조가 넘는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작년 말 대비 3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지금 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요.
금리까지 낮아져서 금리 베이스 상품은 매력적인 것이 정말 씨가 말랐거든요. 돈이 정말 너무 쌉니다. 이런 환경이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팬데믹 이후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저런 돈의 힘을 약간 간과한 분들이겠죠. 저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식이나 경제활동이나 1대1로 직선적인 대응이 되지 않잖아요. 돈이 풀렸으니까 주식 몰빵, 현금은 쓰레기,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죽는다는 의미도 되고요. 당연하죠.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 들고 있고 떨어지는 가치만큼 가격의 전가에서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은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옵션의 개념으로 현금 보유도 필요한 시장이라는 말도 같이 성립을 해요. 유동성의 힘과 시장 상황이 결합돼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유동성은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하워드 막스도 그랬잖아요. 신용의 창문은 천천히 열리는데 유동성 증발로 인한 경색은 문이 바람에 갑자기 꽝 닫히는 것처럼 찾아온다고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그 사태에서 더 좋은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들어가지만 현금 보유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마치 상충되는 말을 듣기 좋게만 제가 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흑백 논리 마냥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거예요. 직장인인데 받은 월급 그냥 월급 통장이나 CMA에 그대로 쌓아두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냥 그 통장에 거의 전 재산이 쌓여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정작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확실히 구매력을 잃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예적금만 해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는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장 폭락만 기다리면서 현금 100%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으면서 확실히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몰빵을 치고 당장 부동산을 사고 금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략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금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당장 그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고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물 자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어디다가 돈을 넣자는 선택이 아니고 자산가격 인플레에 대비해서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고 지금 어느 분야에 기회가 있는지, 어느 분야는 고평가인지, 어떤 실물 자산 분야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돈을 흩어서 넣을지 중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월급이나 배당같이 유입되는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정도를 현금 보유할지 고민하고 대비해야겠죠. 반면에 이미 투자를 잘 하고 있고 자산시장 인플레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전략적으로 현금 보유를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현금은 비용이 들어가는 옵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같이 유동성 힘과 시장 상황에 따라 멀티플이 달라질 때는 상황이 바뀌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니까 아래 방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전혀 그 앞서 말한 것과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현금 들고 있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해당하지가 않죠. 전략적으로 포트의 일정 부분을 현금 보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가 링크해 드리는 것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의 값이 싸진 만큼 액면 현금에 대한 대출 금리 같은 비용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은 높아졌고 금리 또한 매우 낮아서 채권같이 금리 기반 상품의 가격이 이미 상당히 비싼 상황이라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잠깐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내려와서 레버리지에 대해 그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1억 빌려도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니까요. 그래서 현금 보유 부분을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을 갑자기 내일 모레 잘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보통 연봉의 1.5배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이랑 신용대출 같은 거 활용해서 현금 가용액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식담보대출 말고 마통 같은 거 사용하면 주가 변동에 대해 반대매매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어쨌든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사용 부분은 대출금리가 싸니까 써도 되고 비싸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쌓아 올린 승률과 수익액, 운용하는 포트의 그 규모, 금액을 봐야겠죠.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수익 본 것만 말해도 자기 주식 역사를 자기가 가장 잘 알 테니까 지금까지 쌓은 것이 있고 기회가 보이고 위치 판단이 가능하다면 역대급으로 쌓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반면 맨날 테마주, 급등주만 쫓아다니고 월급 받아서 주식으로 까먹기만 한다면 레버리지가 공짜라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포트 규모도 레버리지 사용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봉 6,700 정도 받으면 마통 1.5배 한도 하면 1억 정도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 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서 이번 3월에 시장 박살을 날 때 월급 아낀 돈이랑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 박아서 포트폴리오 양전환했다고 자신감에 차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레버리지 1억 땡기면 잘할 수 있을까요? 포트 규모가 작으면 유입되는 작은 현금만 투입해도 금방 저가 매수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양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포트 규모가 1억, 2억, 5억, 10억, 20억 커지면 유입되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잠깐의 시장 변동에도 1년치, 2년치 연봉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포트 규모에 따라 바라보는 풍경이 아예 바뀌게 되는데요. 본인이 그간 작은 규모의 포트만 굴려왔던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확 당겨서 포트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위해 레버리지를 받았는데 비용만 들어가고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이 현금을 레버리지로 당겨 놓은 현금을 막 때려 넣습니다. 포트 구축한다고 그냥 쏟아 부어 버리는데 레버리지까지 쏟아 부으면서 그런 식으로 포트 구축해 버리면 향후에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한 방에 키우기보다는 천천히 규모를 키우면서 그 규모에서 겪어봐야 할 일들을 겪으면서 포트를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그릇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금이 워낙 풍부한 시대에 투자자가 잘 결정을 해야 양극화해서 내 재산을 잘 지키고 키워갈 수 있겠죠. 지금이 조금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기점마다 모두들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